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사랑하는 여러분. 신반장입니다. 오늘은 한 권의 책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400년도 더 된 낡은 책이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는 것 같은 묘한 느낌을 주는 책입니다. 바로 류성룡의 징비록이지요. 징비록, 한자를 풀어보면 징계할 징, 경계할 비, 기록할 녹입니다. 잘못을 징계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경계하기 위한 기록이라는 뜻이지요. 이 책은 단순한 전쟁 기록이 아닙니다. 나라를 망칠 뻔한 실수들을 낱낱이 파헤친 한 재상의 뼈아픈 반성문입니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20만 왜군이 부산포에 상륙한 지 불과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되었고 선조는 궁궐을 버리고 의주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7년간의 전쟁으로 조선 인구의 3분의 1이 죽거나 다쳤고 전국토가 초토화되었지요. 전쟁이 끝난 뒤 영의정을 지낸 류성룡은 붓을 들었습니다. 왜 이런 참혹한 전쟁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대비했어야 했는지를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징비록입니다. 후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한 글자 한 글자에 배어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조선은 200년 가까이 큰 전쟁 없이 평화를 누려왔습니다. 여진족의 소규모 침입은 있었지만 나라가 뒤집힐 만한 대규모 전쟁은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평화가 이어질 거라고요. 군사훈련은 형식적으로만 했고 무기는 창고에서 녹슬었으며 병사들은 농사일에나 동원되었습니다. 장수들은 병법보다 시와 글씨를 더 중요하게 여겼고 조정에서는 누가 더 높은 벼슬에 오를까만 싸웠습니다. 류성룡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라가 오래 평안하니 사람들이 전쟁을 잊었고 무비가 해이해졌다고요. 평화가 길어지면서 평화를 지키는 법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자가 전국을 통일하고 대규모 군사를 모으고 있다는 첩보였지요.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사신들도 전쟁이 임박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황윤길은 명백히 말했습니다. 히데요시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으니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요. 하지만 조정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어떤 신하는 일본이 감히 조선을 칠 리가 없다며 코웃음을 쳤고 어떤 신하는 황윤길이 서인이라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했습니다. 당쟁이 정보 판단마저 흐려놓은 겁니다. 류성룡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모두가 전쟁은 없을 거라 믿고 싶어 했고 불길한 소식을 외면했다고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겁니다. 류성룡은 달랐습니다. 그는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선조에게 거듭 군비 강화를 건의했습니다. 성을 수리하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냉소뿐이었습니다. 동인의 영수인 류성룡이 서인 편을 들어 전쟁설을 퍼뜨린다는 비난까지 받았습니다. 심지어 군비 확충을 주장하자 백성들을 괴롭히려 한다는 탄핵이 빗발쳤습니다. 류성룡의 목소리는 당쟁의 소음에 묻혀버렸고 조선은 무방비 상태로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징비록에는 이때 무력감이 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알면서도 막지 못한 사람의 고통이 행간마다 묻어납니다. 그렇다면 왕은 어땠을까요? 선조는 전쟁 징조를 들으면서도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쟁이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군비를 확충하면 백성들이 원망할까 두려워했지요. 무엇보다 그는 당쟁을 이용해 신하들을 견제하는 데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서인과 동인을 번갈아 등용하며 균형을 맞추는 게 통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사이 조정은 누가 영의정이 되고 누가 탄핵당할지만 싸웠습니다. 국방은 뒷전이었고 백성의 삶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류성룡은 이렇게 적습니다. 나라는 위태로운데 조정은 당론으로 시끄러웠고 임금은 결단하지 못했다고요. 리더의 우유부단함과 신하들의 당파 싸움이 나라를 벼랑 끝으로 몰아간 겁니다. 1592년 4월 13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만 왜군이 부산포에 상륙했습니다. 조선군은 제대로 된 방어 한번 못해보고 무너졌습니다. 부산진 첨사정발은 장렬히 전사했지만 그가 이끈 군사는 고작 수백 명이었습니다.
동네 부사 송상현도 끝까지 싸우다 죽었지만 성은 하루 만에 함락되었지요. 왜군은 파죽지세로 복상했습니다. 상주에서 조선군 8천이 맞섰지만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총과 조총으로 무장한 왜군 앞에서 조선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류성룡은 이 참담한 패배를 기록하며 우리가 평소에 군사훈련을 소홀히 한 대가라고 뼈아프게 반성합니다. 200년 평화의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부산에서 한양까지는 약 450km입니다. 왜군은 이 거리를 단 20일 만에 주파했습니다. 그 사이 조선군은 제대로 된 방어선 하나 구축하지 못했지요. 4월 30일 선조는 궁궐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왕이 먼저 도망치니 신하들도 뿔뿔이 흩어졌고 백성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떤 백성들은 왕이 버리고 간 궁궐에 불을 질렀고 노비 문서가 보관된 장애원을 습격해 불태웠습니다. 5월 3일 왜군이 한양에 입성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고작 20일 만이었습니다. 류성룡은 이날의 치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라의 도읍이 이렇게 허무하게 함락된 것은 우리가 평소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한양 함락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안일함에 대한 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류성룡에게는 한 가지 무기가 있었으니 바로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 류성룡은 선조에게 두 사람을 청구했습니다. 이순신과 권율이었지요. 이순신은 무명의 무관이었고 권율은 문신 출신이었습니다. 조정의 많은 신하들이 반대했지만 류성룡은 이 두 사람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순신은 한산도 대첩과 명량해전에서 왜군 수군을 괴멸시켰고 권율은 행주산성에서 10배가 넘는 적을 물리쳤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없었다면 조선은 완전히 망했을 겁니다. 류성룡은 징비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 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이력서가 아니라 진짜 실력이라고요. 당파도 신분도 학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능력만이 나라를 구합니다. 선조의 피난길은 비참했습니다. 한양을 버리고 평양으로, 평양마저 버리고 위주로 도망쳤지요. 왕을 따라간 신하는 극소수였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버려졌습니다. 피난길의 백성들이 왕의 행차를 가로막고 소리쳤습니다. 왕이 우리를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고요. 어떤 곳에서는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선조는 명나라로 망명까지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완전히 포기하려 한 겁니다. 류성룡은 이 장면을 기록하며 리더란 위기 때 백성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통렬히 비판합니다. 선조의 도주는 단순히 몸을 피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책임의 방기였고 리더십의 포기였습니다. 백성들은 왕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그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라는 백성을 버렸지만 백성은 나라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경상도에서는 홍위장군 곽재우가, 전라도에서는 김천일이, 충청도에서는 조원이 의병을 모았습니다. 양반도 상민도 천민도 함께 무기를 들었지요. 의병들은 지리를 이용한 게릴라전으로 왜군을 괴롭혔습니다. 보급로를 끊고 기습 공격을 하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전라도 땅을 왜군이 단 한 번도 점령하지 못한 것은 의병과 백성들의 저항 덕분이었습니다. 류성룡은 이 대목에서 깊이 반성합니다. 나라가 백성을 지키지 못했는데 백성이 나라를 지켰다고요. 진짜 나라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 백성이었습니다. 이 교훈을 류성룡은 잊지 않았고 징비록에 또렷이 새겨 넣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당쟁이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서인과 동인은 서로를 탄핵하기 바빴습니다. 이순신이 승리를 거두자 서인 계열 장수들은 질투했고 마침내 원균을 앞세워 이순신을 모함했습니다. 결국 이순신은 파직되고 백의종군하게 됩니다. 그 사이 원균이 이끈 조선 수군은 칠천량 해전에서 괴멸당했고 조선은 바다를 완전히 잃을 뻔했습니다. 류성룡은 이 대목에서 분노를 감추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려는데도 당쟁을 멈추지 않는 것이 조선의 고질병이라고요. 위기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단합인데 조선의 신하들은 끝까지 서로를 의심하고 공격했습니다. 이것이 조선이 7년이나
전쟁을 질질 끈 이유였습니다. 1598년 7년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인구는 급감했고 농토는 황폐해졌으며 문화재는 불타 없어졌습니다. 류성룡도 늙었습니다. 전쟁 중 영의정으로서 온갖 일을 다 처리했지만 전쟁이 끝나자 당쟁에 휘말려 탄핵당하고 관직에서 물러났지요. 고향 안동으로 돌아온 류성룡은 붓을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치를 할 수는 없지만 글은 쓸 수 있었습니다. 그는 7년 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했는지를 낱낱이 적었지요. 이것이 징비록입니다. 이 책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까지 솔직히 고백한 반성문이었습니다. 류성룡은 후세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류성룡은 징비록에서 조선의 5가지 치명적 실패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평화에 안주하여 군비를 게을리한 것. 둘째, 일본의 정보를 무시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것. 셋째, 당쟁에 빠져 국가대사를 그르친 것. 넷째, 인재를 제대로 등용하지 못하고 파당에 따라 사람을 쓴 것. 다섯째,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고 왕이 먼저 도망친 것. 이 5가지는 단순히 임진왜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진 구조적 모순이었지요. 류성룡은 이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권력자들의 무능과 안일함, 당파 싸움의 폐해, 백성을 무시한 통치의 한계를 가감없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징비록은 단순한 전쟁 기록이 아니라 한 나라의 병폐를 진단한 보고서입니다. 그렇다면 징비록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평화일 때 전쟁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조선은 200년 평화를 누리다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1953년 휴전 이후 70년 넘게 전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휴전일 뿐 전쟁이 끝난 게 아니지요. 우리는 지금 제대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군사력만이 아닙니다. 경제위기, 재난, 팬데믹, 사이버 공격. 현대사회의 위협은 다양합니다. 징비록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평화로울 때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 모든 게 잘 돌아갈 때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일함의 대가는 참혹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진짜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입니다. 류성룡이 이순신과 권유를 청거하지 않았다면 조선은 멸망했을 겁니다. 그는 당파도 학벌도 연줄도 보지 않고 오직 능력만 봤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진짜 실력을 가진 사람을 등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학벌과 배경과 인맥을 먼저 보고 있습니까? 위기 때는 스펙이 아니라 실력이 필요합니다. 화려한 이력서가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합니다. 류성룡이 해야 하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조직이든 국가든 진짜 인재를 알아보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당쟁보다 국익을 먼저라는 것입니다. 조선은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당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지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정파 대립이 심해서 국가대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당과 야당이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모습이 얼마나 자주 보입니까? 류성룡이 가장 안타까워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위기 때는 좌우가 따로 없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습니다. 오직 나라와 백성만 있을 뿐입니다. 징비록은 400년 전에 이미 경고했습니다. 내부의 분열이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섭다고요. 단합하지 못하면 함께 망한다고요. 오늘 우리는 400년 전 한 재상이 남긴 뼈아픈 반성문을 살펴봤습니다. 류성룡의 징비록은 단순히 임진왜란을 기록한 역사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안일함에 대한 경고이고 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외침,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교과서입니다. 징비록의 징비는 잘못을 징계하고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지요. 400년이 지났지만 징비록의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평화로울 때 위기를 대비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고 내부 분열을 경계하라는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절실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징비록을 읽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반장의 역사다방이었습니다.